1540원. 이 숫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그저 뉴스 헤드라인에 스쳐 지나가는 조금 높은 환율 혹은 해외 직구할 때 배송비가 좀 더 비싸지겠네 하는 정도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여의도의 증권가와 한국은행의 지하 벙커에 있는 사람들에게 154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들리는 파열음이자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식의 지루한 경제 뉴스 해설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일 당장 혹은 몇 달 뒤에 원달러 환율이 154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과 식탁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지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1540원의 공포,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트라우마로 박혀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율이 미친 듯이 춤을 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1540원이라는 숫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조차도 장중 한때를 제외하고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마의 벽입니다.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죠. 1400원까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칩시다. 그런데 1500원을 넘어 1540원, 즉 1600원을 목전에 둔다는 것은 대한민국 통화 가치가 쓰레기 직전 단계로 가고 있다는 전세계 투자자들을 향한 명확한 신호탄이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숫자가 주는 공포가 실물 경제를 잡아먹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환율 앱의 숫자가 154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될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미친 물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점심값 1000원, 2000원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타는 차의 기름, 공장을 돌리는 가스, 이 모든 것의 원료를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1540원이 된다는 건 앉은 자리에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30%, 40%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겨 2,500원, 3,000원을 향해 질주할 겁니다. 물류비가 오르니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니 모든 공산품 가격이 덩달아 뜁니다. 한국전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적자가 수십조 원인데 환율까지 터지면 전기요금은 2배, 3배로 올려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올겨울 보일러를 트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는 세상, 그게 1540원이 가져올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 쌀을 제외하면 처참한 수준인 거 다들 아시죠? 밀가루, 옥수수, 콩, 소고기 사료까지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 라면값, 빵값, 과자값이 미친듯이 오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김밥 한 줄에 6,000원이 기본이 되는 세상, 소위 말하는 런치플레이션이 아니라 생존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5배가 되는 상황. 여러분의 통장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서민들의 고통일 뿐 국가 전체 시스템의 붕괴는 아닙니다. 1540원이 찍히는 순간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곳은 바로 여의도 증권가와 기업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한국 주식 삼성전자를 1주 샀는데 주가는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내 재산은 앉은 자리에서 녹아내립니다. 환차손이라고 하죠. 1540원까지 환율이 치솟는다는 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 주식을 팝니다. 셀코리아, 엑소데우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한국을 떠나려 하니 달러 수요는 더 폭증하고 환율은 더 오르는 악순환, 죽음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코스피 2000선 붕괴는 시간 문제고 1800, 1500까지 자유낙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옛날 교과서만 보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출 기업 구조를 보세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만들려면 웨이퍼부터 특수가스까지 수입해야 하고, 배터리 만들려면 리튬, 니켈 다 사와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환율 때문에 폭등하면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도 물건 자체가 안 팔립니다. 결국 기업들의 이익은 박살나고 채용은 얼어붙다 못해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1540원이라는 숫자는 곧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고장입니다. 자, 여기서 더 끔찍한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뇌관입니다. 환율이 1540원까지 치솟으면 한국은행 총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가지, 그리고 둘 다 지옥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합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훨씬 높게 줘야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줄초상을 치르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10%를 넘어가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데 낙찰은 안 되는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열립니다. 집값 하락은 곧바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집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PF 발금융 위기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경기가 어려우니 금리를 낮추자라고 했다가는 환율이 1540원을 넘어 1700원, 2000원까지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나라는 베네수엘라 꼴이 납니다. 진퇴양난, 외통수. 이게 바로 1540원 환율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괴사해 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안타깝게도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1540원 시나리오를 단순히 공포 마케팅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수출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기술력으로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니, 이미 추월한 분야도 많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우리는 물건을 팔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그 반도체마저 겨울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를 지탱할 기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를 보세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 성장 동력 자체가 꺼져가고 있는데 환율 방어력이 남아있을 리 만무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나라, 인구가 소멸해가는 나라의 통화를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판의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라서 그렇다고 위안하기에는 원화의 약세폭이 너무나 크고 지속적입니다. 1540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달러 자산을 미리 확보해둔 부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겠지만 원화 월급만 믿고 살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벼락거지가 됩니다. 해외 유학 간 자녀들은 학비를 감당 못해 돌아와야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현금만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거리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범죄율이 치솟고 못 살겠다는 시위가 광화문을 뒤덮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장 같나요? 1997년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서 갚았지만 지금 가계부채 규모는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금을 모아서 해결될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경제 위기가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릴 때입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새우등 터지듯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약해지면 외교적 발언권도 약해집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돈이 없으면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1540원 환율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방, 외교 안보까지 흔드는 안보 위협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외환 보유고를 풀고 어떻게든 방어선을 구축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방어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댐에 균열이 가고 있는데 땜질 처방만으로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 1540원 시대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선진국 대한민국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싼값에 에너지를 펑펑 쓰고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가고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집값이 계속 오르던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달러가 왕이 되는 시대,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흩날릴지도 모르는 그 태풍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첼보 40원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경제는 바람이 아닙니다. 냉혹한 숫자와 현실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 1540원이라는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꼼짝없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뉴스에서 환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1540원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소름 돋는 경제학이었습니다.